민원실 안에서 사위가 제 팔을 꺾일 만큼 잡아 끌던 순간 창구 직원의 큰 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30년 전 교실에서 했던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제 목숨을 구해줄 줄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작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동생 내외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매달 첫째 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구청 민원실에 가요. 연금 서류 확인하러요.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꼼꼼하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는 구청으로 향했어요. 검은 가방 안에는 늘 들고 다니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연금 관련 서류들이 총 5장 정도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것도 있고 제 명의로 된 것도 있고요.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번호표를 뽑았어요. 312번이었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영수증 바스락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 25분이었고요. 평소보다 5분 늦었네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남성 3명이 자꾸 제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다른 2명은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평소에 정장을 잘 안 입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키운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가방끈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전광판에 311번이 깜빡였어요. 곧 제 차례였어요.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물을 챙겨오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동생 내외와는 남편 장례식 3일차 14시 20분 이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 70세인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순박한 사람이에요. 언니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요. 동생이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고마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위의 관심은 좀 달랐어요. 사위는 40대 초반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과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사위가 자꾸 제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는 날짜를요. 어머님, 내일 구청 일정 있으시죠? 어제도 그런 전화가 오전 9시 30분에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연금 서류 확인하러 가야 해. 시간은 몇 시쯤 되세요? 혹시 많은 돈 가져가세요? 마지막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왜 돈 이야기를 하지?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보통 십시에 가서 1시간 정도 걸려. 돈은 뭐하러 가져가? 그냥요. 혹시 수수료 같은 게 있을까 해서요. 대화를 끝내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가족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냥 신경 써주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사위가 하는 일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동생에게 물어봐도 그냥 사업이라고만 했어요. 무슨 사업인데? 잘 모르겠어. 뭔가 투자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동생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잘 주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더라고요. 민원실 의자에 앉아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번호가 불려질 때까지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뒷자리 남자들은 계속 제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어요. 어머님, 곧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일 끝나면 연락 주세요. 사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312번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세요.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자리 남자들의 시선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평소처럼 서류 봉투를 들고 창구로 걸어갔죠.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수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본 이름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연금 관련 서류 확인 받으러 왔어요. 네, 서류 좀 보여주세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건네줬어요. 총 5장의 서류였어요. 그런데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서류를 보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몇 번 확인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거울을 한 번 봤어요. 그 거울로 뒷자리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살펴보면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 서류들 어떻게 받으셨어요? 응,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남편이 정리해 놓은 거고. 아, 그렇군요. 직원이 뭔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쪽지를 서류 사이에 살짝 끼워서 건네주는 거예요. 서류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류를 받으면서 슬쩍 쪽지를 확인했어요. 위험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직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집에서 문제가 있을 때 보내는 신호들을 캐치하는 게 교사의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이 서류들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급하신 일 있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지금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사위였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민원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사위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직원의 쪽지를 본 후라 그런지 섬뜩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위가 제가 앉아있던 뒷자리의 남성들과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위와 함께 온 거였구나. 어머님, 일 끝나셨으면 같이 가요. 사위가 다가오면서 말했는데 평소에 다정한 존댓말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강압적이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아직 서류 확인이 안 끝났어. 얼마나 더 걸려요? 잘 모르겠어. 직원분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위가 시계를 보더니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오전 11시 10분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대출 보증을 서주셔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바로 해야 해서요. 갑자기 무슨 대출 이야기인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는 건데? 2억 정도면 되는데. 어머님, 집이 담보로 들어가요. 2억이라는 숫자와 집이 담보라는 말이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제 전 재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뒷자리에 남성 3명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쌌어요. 다른 민원인들도 있지만 묘하게 압박감이 들었어요. 그런 큰 돈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갑자기 무슨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지금 안 가면 기회를 완전히 놓쳐요. 사위의 어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에 공손한 사위가 아니었어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으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큰 보증은 못 써줘. 미안하지만.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문제 학생들의 표정 변화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희 가족이 모두 망해요. 목소리에 협박의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평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시간이 정말 없어요. 지금 안 가면 기회를 놓쳐요. 사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잡는 척 했지만 점점 힘이 세져서 아팠어요. 72세 노인의 연약한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아야, 아파.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요. 사위가 사과하는 말을 하면서도 팔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잠깐, 나 아직 서류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가시죠. 뒷자리에 있던 남성 3명도 일어서서 저를 둘러쌌어요. 한 명은 제 앞을, 한 명은 옆을, 한 명은 뒤를 막고 섰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민원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긴 했지만 가족 간의 일로 보였나 봐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끼리 무슨 일인가 보다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어서요, 어머님.
차가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위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으면서 강제로 일으키려고 했어요. 72세 노인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안 가겠어. 서류부터 끝내고 싶어. 큰 소리를 내봤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2억이라는 거액의 보증을 강제로 서게 될지. 아니면 더 큰 일을 당할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창구 쪽에서 직원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간절한 눈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 정말 가기 싫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4명의 성인 남성에게 둘러싸인 72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저항은 한계가 있었어요. 사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조용히 따라오세요. 안 그러면 더 곤란해져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바로 그때 창구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서류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사위가 잠깐 놀라서 손을 늦췄어요. 그 틈을 타서 직원 쪽으로 갔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서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뭔가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보기엔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었는데 직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명의로 된 대출 신청 기록들이에요. 첫 번째 기록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3개월 전 신청. 두 번째 기록 8천만 원 마이너스 2개월 전 신청. 세 번째 기록 5천만 원 마이너스 1개월 전 신청. 총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제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저는 이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대포 통장도 8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8개나 있었어요. 모두 다른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들로 수상한 송금 내역들이 잔뜩 있었어요. 누적 송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요. 모두 어르신 모르게 처리된 거예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이상해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봤어요. 위조 서류가 5장이나 발견됐어요. 직원이 위조된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제 서명이 있었지만 분명히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저분들이 어르신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사위가 왜 자꾸 제 일정을 물어봤는지, 왜 급하게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해요.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책상 밑 어딘가를 슬쩍 눌렀어요. 갑자기 B-B- B- 하는 경보음 같은 소리가 울렸어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요. 이제 완전히 본성을 드러내며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3명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완전히 협박 모드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보음이 울린 지 채 2분도 안 돼서 민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관 3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50대 정도의 베테랑 같아 보였고 2명은 30대 정도의 젊은 경찰관들이었어요.
112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슨 신고요? 여기는 가족끼리. 사위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용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손 들고 벽에 붙으세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수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철컥, 철컥. 수갑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사위가 소리쳤어요. 이건 가족 간 문제라고요. 왜 경찰이 나와요?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하면서 사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뒷자리에 있던 남성 3명도 모두 체포됐어요. 알고 보니 전부 사위와 한패였던 거예요. 한 명은 사기 전담, 한 명은 위조 서류 제작, 한 명은 통장 관리를 담당했다더라고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베테랑 경찰관이 제 안부를 물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팔을 잡혔다고 하던데. 팔을 보니 사위가 잡았던 자리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위기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을 뻔한 거잖아요. 민원 실안이 소란스러웠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신고해 주신 분이에요. 경찰관이 창구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젊은 직원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오후 2시 30분에 들어갔어요.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여줬어요. 파일 두께가 5cm는 되어 보였어요. 사위분 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모 씨 43세. 3범입니다. 전문적으로 결혼 사기를 해온 사람이에요. 결혼 사기요? 첫 번째 사건 2018년 65세 홀몸 여성 대상. 피해액 1억 2천만 원. 두 번째 사건 2020년 70세 홀몸 남성 대상. 피해액 8천만 원. 세 번째 사건 2022년 68세 과부 대상. 피해액 1억 5천만 원. 주로 배우자를 잃은 고령자나 홀몸 여성에게 접근해서 가족 구성원으로 신뢰를 쌓은 다음 금전적 사기를 치는 수법이에요. 파일에는 사위의 범행 수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어요. 총 피해자가 12명, 누적 피해액이 15억 3천만 원입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동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니, 나도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동생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전혀 몰랐다니.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동안 나도 속고 있었던 거야. 수사관이 추가로 설명해 줬어요. 동생분도 피해자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사치당했고 본인 명의 통장도 2개나 도용당했어요. 동생의 통장으로도 수상한 거래가 7건이나 있었다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업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사람들한테서 사기친 돈이었다니. 동생이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언니, 내가 그 사람을 집에 들였으니까 내 잘못이야. 그제서야 동생도 완전한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더 오랫동안 더 가까이서 속아왔던 거예요.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쌌어요. 너도 속은 거야.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했잖아.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이 사건의 진짜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김모 씨도 조직의 말단이에요. 더 큰 사기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결혼사기 전문 조직이라더라고요. 총 조직원이 15명 정도 되고 역할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체포된 4명은 실행범들이고 진짜 보스는 따로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약 오늘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사건이 정리된 지 일주일 후 동생이 짐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후 4시 20분이었어요. 언니, 나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 잠깐만 같이 살아도 될까?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완전한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할 거야. 차를 끓여서 함께 마셨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따뜻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언니, 5년 동안 나랑 살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니. 나는 정말 바보였어. 아니야. 그 사람이 워낙 교활했던 거지.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였다잖아. 경찰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사위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더라고요. 결혼 전 1년 동안 동생을 관찰하면서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우리 둘이 힘내자.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남편 보내고 혼자 사는 거 배우고 있잖아.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집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늦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바람이 잔잔했고 석양이 예뻤어요. 언니, 그런데 구청 직원은 어떻게 알아챈 걸까? 나도 궁금해.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발걸음을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정겨웠어요.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날 저녁 동생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TV에서 나온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댔어요. 아직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내일부터 나도 뭔가 일을 찾아봐야겠어. 응,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사기꾼 때문에 상처받긴 했지만 오히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오후 3시 15분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저를 도와줬던 그 젊은 직원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더라고요. 하얀 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그날 도와주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사실은 직원이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 3학년 2반 수민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민이? 그 작고 소심했던 수민이가? 어머나, 정말 수민이야? 김수민? 그때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2반. 그 반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던 수민이가 있었어요. 키는 작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고 교복도 늘 깨끗하게 입고 다녔지만 뭔가 그림자가 있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예요. 수민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 그 소심했던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봤어? 30년이나 지났는데. 선생님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수민이가 집안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민아,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지금 받은 도움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야. 수민이가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됐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교사로서 했던 무수한 말들 중에 그런 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다니. 민원실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보람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사기당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빨리 알아챘어?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위조 흔적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시던 분들 표정도 수상했고요.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달랐어요. 30년 전 졸업식 사진을 지갑에 항상 넣고 다녀요. 수민이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30년 전 3학년 2반 졸업사진이었어요. 그 속에 젊은 제 모습과 어린 수민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께 씨앗을 심어드리고 있어요. 수민이가 화분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 국화는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꽃이 되라고 키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30년 전 교실에서 한 작은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제 목숨을 구해줄 줄이야. 수민아,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더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게 더 많아요.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수민이가 가져다 준 국화를 거실 창가에 놨어요. 하얀 꽃이 참 예뻤어요. 언니 정말 신기하다. 30년 전 학생이 언니를 구해준 거네. 그러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작은 친절이 오늘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